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부록 8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심리치료의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10번째입니다. 현실치료. 윌리엄 글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료 방법이죠. 행동의 선택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현실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좋은 세상을 인식하고 기본적 욕구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즉 내담자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욕구와 또 소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단기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치료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택 이론에 따르면 정신장애로 진단되는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불행의 표현이라고 보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기본 욕구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한 결과일 수도 있죠. 자, 치료 기법은 질문하기. 치료자는 각 가정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인식하고 현재의 행동을 자각하여 평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하기를 과도하게 남발하지 말고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반응을 통해 지지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탐색해야 합니다. 동사로 표현하기, 우울한, 화가 난 등의 형용사보다 우울해하고 있는 또는 우울하기를 선택하는 등의 동사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많이 불안해요 라는 표현을 오늘 많이 불안해하기로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를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했어요. 행동과 사고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부정적인 것을 줄이기보다 긍정적인 것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부정적 중독 행동에서 긍정적 중독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은유적 표현 사용하기, 직면시키기, 내담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고요. 역설적 기법, 내담자의 통제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내담자에게 모순되는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해 내담자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의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평가는 이렇습니다. 명칭처럼 매우 현실적 치료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낙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비판,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무의식과 과거 경험, 역기능적 신령 환경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함, 다양한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 문제, 적응장애, 불안장애, 물질남용, 자녀 양육, 학교, 교정 및 재활기관, 사회복지기관, 직업장면, 사업 영역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는 이제 가족치료예요. 가족치료는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의 구조와 소통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합니다. 자, 머레이 보웬에 의해서 다세대 가족치료, 정신분열증 환자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밀착된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정신장애 환자 가족의 큰 특징이 바로 개인적 자주성의 결여임, 자기 분화가 건강한 가족의 중요한 특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화, 삼각관계, 정서적 단절, 핵가족의 정서체계,
가족 투시 과정, 다세대 전수 과정, 정신병리의 발생. 자, 치료 목표. 문제의 근원이 개인보다 가족 체계에 있기 때문에 원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치료 방법, 가계도 그리기, 치료적 삼각관계 만들기, 질문하기, 관계 실험, 나의 입장 기법. 당신은 게으르기 짝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살바도르 미누친이라는 분, 아르헨티나 유대인입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증상이나 문제는 가족의 구조적 병리에 의해서 생겨난 부산물이다. 제휴, 경계선, 권력위계,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 치료 목표, 가족의 구조를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보죠. 치료 기법, 가족에 합류하여 적응하기, 가족회의, 재현하기, 가족 지도 그리기, 특정한 상호작용을 부각시켜서 조정하기, 경계선 설정하기, 균형 무너뜨리기, 가족 신념에 도전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 제2 헤밀리의 클로에 마다네스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건데요. 치료 목표는 내담자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족 의사소통 방식과 위계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치료 기법은 지시하기, 또 가족에 맞는 행동 방식 제한, 과제 부여하기, 역설적 개입법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합동 가족 치료.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합동 가족 치료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자기 존중감 형성에 가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규칙,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또 의사소통 때 패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부적절형, 가족 역할과 양육 3자 관계. 자, 치료 목표는 가족 구성원이 변화에 잘 대처하도록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켜 성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료 기법은 정서적 체험과 의사소통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 치료자는 역할 연기와 같은 연극적 요소를 사용합니다. 진정한 감정에 접촉하게 하는 유머, 게스탈트 치료, 인간 중심 치료, 사이코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통합하여 사용합니다. 가족 지도 그리기, 가족 조각하기, 가족 재구성하기, 가족 3대의 중요 사건을 탐색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체험적 가족 치료인데요. 칼 휘테커 미국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정서적 억압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치료의 목표와 기법, 목표는 개인적 자율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죠.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정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발성, 창조성, 놀이 능력 등을 활용, 치료의 핵심은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입니다. 스티브 쉐이저, 그의 부인인 한국인 인수 킴버그.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 내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담자의 긍정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는 단기 치료입니다. 문제의 이해 없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개인의 문제점보다 강점과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목표와 기법,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하고 또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기적 질문, 평가 질문, 예외 질문, 대처 질문, 문제를 다루지 않는 대화, 자원 이런 것들이죠. 자, 호주 마이클 화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치료법이 또 있죠. 이야기 치료는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다. 치료자는 고고학자가 아니라 소설가가 되어야 한다. 문제를 외제화한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린다. 외제화를 통해서 가족과 구성원들을
자책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않게 한다. 이 화이트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그 아이의 책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괴롭히는 제3자로 보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야기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당사자를 피해자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원인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원인을 제3자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물리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책임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또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3자 이름 붙여가지고 제3자 나를 괴롭히는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를 어떻게 같이 물리칠 건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제 치료해 나가는 여기가 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